내가 뭘 위해 창업을 했지? 내가 어떤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을 했지? 나는 뭘 받기 위해 창업을 했지? 이것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돼요. 창업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인 거죠. 창업에서 중요한 건 무언가를 판다. 물건을 팔고 내가 사업자가 되고 사업가가 되어서 큰 돈을 번다보다 더 중요한 게 숨어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드릴게요 라는 문제를 찾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문제 해결에 대한 가치를 누군가한테 제안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밥벌이라는 조금 더 가까운 카테고리를 잡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밥벌이는 결국 돈을 번다는 거죠. 돈을 번다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취업과 창업. 여기에는 재테크도 있을 테지만 재테크는 오늘 말할 내용과 조금 논외의 이야기라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본질은 똑같지만 내용이 조금 다르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같은 이유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라는 점에서 똑같다는 점이에요. 거래라는 건 시장에 있는 누군가의 불편에 대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의 원리라고 하면 너무 멀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취업을 통해 돈을 버는 방법과 비교를 좀 해볼까 해요. 비교를 위해서 시나리오를 하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A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A라는 기업은 닭꼬치를 팔아서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근데 닭꼬치가 굉장히 잘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일손이 필요해진 A 기업은 누군가를 채용하기로 했어요. 자기가 닭꼬치를 팔아서 버는 돈의 일부 매출을 다른 사람한테 써서 노동력을 구입하려고 한 거죠. 이걸 취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취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A 기업에게 나에겐 일손이 필요해 라는 요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을 잘한다 라는 걸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통해서 기업에 제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동력이 채택받으면 여러분께 월급을 주고 노동력을 구매하고 여러분들은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취업의 한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창업도 똑같다는 거죠. 시장에는 닭꼬치가 필요해라는 니즈가 있어요. 요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닭꼬치를 잘해요 라고 해서 닭꼬치를 제안해서 오케이 당신의 닭꼬치를 먹겠다 라고 하는 게 창업의 한 사이클이라는 거죠. 결국 창업과 취업은 똑같은데 창업은 고객의 니즈를 먼저 분석하고 고객을 설정하고 아이템을 거기에 맞춰서 만들고 제안하고 돈을 받는 것까지의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취업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대충 알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 능력으로 어떤 걸 준비해서 어떤 스펙을 준비해서 자기소개서에 뭘 써서 이걸 대충 알죠. 기업이라는 타겟도 분명 존재하고. 근데 창업은 그것부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는 다양한 니즈가 있는데 창업을 위해서는 그 니즈를 발견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흔히 처음 시작하는 창업가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생산을 먼저 하는 거예요. 생산을 먼저 하는 것보다 시장을 분석해서 나온 요구에 대해서 창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살 사람이 없는데 만들어내면 재고로 끝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많은 요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창업의 사이클로 조금 더 쪼개보자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을요. 요구 찾기, 요구에 맞는 고객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설정하고 아이템을 제안하는 이 사이클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거를 조금 더 쪼개보면 기획, 투자 유치, 생산, 홍보비 마케팅, 매출 발생, 고객 관리가 있습니다. 이걸 아까 내용과 엮어보면 기획은 요구 찾기와 고객 설정, 자금 조달과 생산은 해결 방법을 만들고 홍보비 마케팅, 매출 발생, 고객 관리는 해결 방법 제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공부를 하거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뭘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혹은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잘 팔아야지 라는 부분은 생산의 부분에 거의 많았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생산보다 기획적인 부분에 두 칸이 있네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여기에서 실수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취업으로 돈을 버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의 가치를 높여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부분이에요. 기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막막한 거였네요. 내가 해보지 못한 무언가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익숙한 시장의 원리를 넘어서 뭔가 새로운 복잡한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창업자들에게 쉽게 발생하는 문제가 이거인 거예요. 생산은 했는데 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뭔가 획기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누구한테 획기적이냐는 거죠. 보통은 나한테 획기적인 걸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시장을 정하고 고객을 정해놨으면 고객한테 맞는 마케팅 방법을 정하면 되니까요. 20대를 타겟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었으면 20대가 좋아하는 마케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획기적인 걸 만들면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여러분이 흔히 겪을 수 있는 것과 실제 사업화의 차이가 될 수 있어요.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건 해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구 찾기나 고객 설정이 조금 부족하더라고 해도 해결 방법이 조금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면은 여러분의 아이템이 뽑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실제 사업에서는 해결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앞뒤의 과정이라는 거죠. 고객을 설정해서 고객한테 맞는 해결 방법 제안법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아이디어 경진대회 혹은 취업에 더 맞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을 짜고. 이렇게 말하면 조금 현실감 없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던 가장 현실감 있던 피드백.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는 내가 이걸 만들어서 대형마트나 어디에 납품해서 팔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는 오케이 라고 넘어간다면 사업화에서는 그럼 해당 대형마트 입점 담당 MD한테 연락을 해보셨냐고 물어본다는 거죠. 이게 사업화와 아이디어 경진대회의 차이예요. 입점 담당 MD가 오케이를 하려면은 입점 담당 MD가 바라는 요구 수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수치가 있어야 되고요. 수치를 위해서는 고객이 선정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고객과 시장이 고려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뭔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더 막막해졌어요. 무언가의 가치를 제한한다는 건 굉장히 맞아요. 복잡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취업을 할 때도 아마 똑같이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찾아서 내가 시장에 있는 다른 무언가와의 다른 가치를 찾아서 그 가치를 만들 수 있고 그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업 동아리를 경험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업 교육을 통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는 방법도 배울 거고 그 가치를 누군가에게 제안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창업 교육은 여러분한테 도움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창업 교육에서는 각각 뭘 배우게 될 거냐에 대해서 막막함을 조금씩 더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의 그 A기업을 다시 불러와 볼게요. 알고 보니까 A기업은 그냥 창업을 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 사장님이 원래는 그 근처 거리에 있는 햄버거 집에서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말한다는 거죠. 햄버거가 아니라 난 닭꼬치가 먹고 싶어. 근데 그 사람들을 잘 보니까 MZ세대들이었다는 거예요. MZ세대들이 햄버거를 먹고 싶다, 닭꼬치를 먹고 싶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타겟으로 정해진 MZ세대를 저격할 수 있는 단짠 소스를 만들었어요. 예시로 할게요. 여기 세계관에서는 MZ세대가 단짠 소스를 아주 좋아한다. 그래서 그 단짠 소스를 토대로 투자 유치를 받아요. 지금 MZ세대가 이런 니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짠 소스로 닭꼬치를 만들어서 팔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냈어요. 타겟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MZ세대에 맞는 마케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팔리기 시작했을 때 이 매장에 별 논란이 생기지 않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법 소스, 단짠 소스를 무리 없이 지켜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통해서 퍼진 거죠. 그래서 매출이 오르고 사업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을 채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사이클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를 조금 더 차원 용어로 정리해 본다면 고객 니즈 분석을 먼저 한 거죠. 닭꼬치라는. 그리고 그 닭꼬치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MZ세대였다는 타겟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타겟에 맞는 아이템, 타겟이 원하는 단짠 소스라는 개성 있는 아이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개성 있는 아이템을 토대로 누군가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서 제안이 승낙받아서 투자를 받았어요. 그걸 토대로 타겟을 정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마케팅을 하자. 해서 병맛 광고를 만든 거죠. 마케팅이 성공했네? 매출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매출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논란 없이 고객을 관리하고 사업 확장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창업의 한 시나리오예요. 굉장히 허술하게 짰지만요. 굉장히. 왜냐하면 타겟이 실제로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조사가 필요해요. 블로그 같은 걸 볼 수도 있을 테고, 인스타를 볼 수도 있을 테고, 여러분 주변을 통해서 접할 수도 있을 테고, 설문조사를 통해 접할 수도 있겠죠. 단순히 단짠 소스라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다. 마케팅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조사, 타겟 설정, 자금 조달, 생산, 홍보 및 마케팅, 매출 발생, 고객 관리 이런 것들을 나눠서 여러분 창업교육에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분께서는 비즈니스 모델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테고, 시장을 어떻게 조사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시장 조사하는 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고요. 자금 조달,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접했을 자금 조달이 창업 동아리인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창업 계획서를 가지고 창업 동아리에 말을 해서 이 창업 아이템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겠다면 OK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서, 기획안 작성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지금은 굉장히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이 어떤 니즈를 정했다면 그것에 대해 흔들리는 일이 없을 거예요. 아까 창업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이걸 진행했던 이유가 창업이 무엇인지 알고 시장의 니즈를 분석해서 가치를 제안하는 게 창업의 본질이다를 알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흔들림이 있어서 그걸 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위해 창업을 했지? 내가 어떤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을 했지? 나는 뭘 받기 위해 창업을 했지? 이것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창업뿐만이 아니에요. 심리학적 이론들이랑 결합을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똑같다는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를 잡으면, 그게 확정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쏟아부을지, 누구의 요구를 들어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방향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창업 교육을 듣고 창업을 시도해보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걸 위해서 그 중간 다리가 좀 돼주길 원했어요.